위한 기술 사업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게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는 것만큼 이를 실제 시장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이번 강연에서 해양수산 분야 기술 스타트업이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강연은 엄정한 변리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정한 변리사입니다. 네, 제가 강의를 상당히 넓은 주제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긴 하는데 기술 사업화 관련된 그런 강의 같은 것도 이제 가끔 하긴 하는데 해양수산 기술 관련된 섭외를 받고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분명 핵심은 지원 사업 쪽이라서 그래서 그 다음 강의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재밌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그냥 내가 경험한 거 위주로 하자 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 양력은 그렇고요. 지금은 이제 큐리어스 특허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리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13년부터 변리사 일을 이제 그 특허사무소를 개업해서 쭉 하면서 변리사가 이게 일을 좀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만나는 분들이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칼럼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이나 아니면은 하여튼 언론사에다가 그 이야기들을 이제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VC분들도 제 칼럼을 보고 거기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막 연락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창업자분들의 사업 이야기들을 뭔가 이렇게 컨텐츠화 하자 라고 해서 한 10년 하니까 굉장히 이쪽에서는 좀 많이 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괜찮은 대표님, 괜찮은 창업자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엔젤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한 50개 회사 정도의 이렇게 엔젤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2개 기업은 상장했고 그리고 이제 1개 기업은 시가총액이 2조 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자가 된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저희 같은 초기 엔젤 투자자들은 이제 기업 가치가 5억에서 10억 기업 가치가 그때 이제 5천만 원 이렇게 딱 투자하고 시리즈 A라고 하는 이제 기관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그때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이 찾아옵니다. 야, 주주명부에 너 있던데 그거 나한테 팔아라 하면은 그때 이제 저희는 팔고 나갑니다. 그래서 상장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이제 막 팔고 또는 대표님이 와서 변리사님 초기에 투자하신 거 좀 싸게 저한테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사실 잘 되는 시그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자기 지분을 늘리려고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좀 그냥 저가에 좀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변리사이다 보니까 관련된 책도 이렇게 특허로 경영하라나 기술 창업 36개 이렇게 썼으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할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변리사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변리사들이랑 이렇게 같이 일하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사회이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친구가 그냥 뭔가 CSO 같은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럼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변리사들이 이렇게 엔젤 투자 많이 하니까.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해양수산 쪽에 처음으로 이제 투자를 했던 아이템이에요. 수중 드론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이 회사에 투자를 했고 수중 드론 관련해서 이분이 저기 이제 오른쪽에 권호봉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수중 드론이 존재하기 전에 ROV라고 하는 이제 완전 심해 해저 탐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기 BBC나 아니면 하여튼 다큐멘터리 찍는 데 쓰는 또는 이제 보물 탐사하는 데서 쓰는 거고 저희는 이제
$1,000 미만으로 해서 한번 팔아보자 라고 해서 권호봉 대표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전기 분야의 전문가세요. 그래서 아까 회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이승엽 씨랑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승엽 씨가 심사하고 같이 사진 찍고, 이제 현장 실사가 현장에 적용시킨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성에 가서 이렇게 직접 이제 영상도 찍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사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3D 고글을 붙여가지고 이제 실제 그 바다 안에서 3D로 3차원으로 이렇게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면 이제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볼 수 있게 카메라 2개 달아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요게 이제 이 회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차 시제품 만들고, 그 다음에 2차 만들고, 과제 따고, 3차 만들고, 어디 가서 상 받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시장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과연 내가 만드는 이 아이템이 시장이 얼마인가? 이거 생각하고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지금 시장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작을 수 있어요. 근데 5년 뒤에 시장이 커질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빨리 하셔야죠. 근데 어쨌든 수중 드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DJI가 이제 하늘을 나는 드론 쪽에 이제 거의 점령을 하기 시작한 게 2017년입니다. 그때 이제 그 전에는 팬텀 시리즈가 나왔고 2017년, 18년 이때 이제 매빅 시리즈가 나오면서 하늘을 나는 드론 쪽에 이제 DJI가 넥스트 애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DJI가 뜨면서 드론 쪽이 관심을 확 받으면서 또 다른 드론은 뭐가 있을까 해서 육상 드론이랑 수중 드론이 이제 인기를 많이 얻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POC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K-워터의 자문위원이었고, 거기 이제 사내벤처나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이 했기 때문에 K-워터 쪽이랑 연결해서 여기 이제 충주댐에 보면은 충주댐에 그 호수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호수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이렇게 쫙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태양광 발전의 안전 점검, 뭐 설비 노후화 점검, 막 이런 거에 이제 막 투입되고 막 그랬죠. 문제는 공공 섹터에서는 수요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예산 편성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리고 예산 편성이 되더라도 POC 먼저 합시다 해서 뭐 한 2대, 그러니까 발주량이 크지가 않아. 그리고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같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ESG 테마가 막 뒤에 막 몰아닥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될 쯤. 그래서 ESG 펀드 생기고 막 환경 거버넌스 막 이러면서 ESG 테마가 이제 덮쳐오면서 이제 갖고 있는 기술이 이제 수중이다 보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도시어부에서도 이제 같이 하자 막 그랬는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류가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이게 수평 잡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늘을 나는 드론보다 이 수 중에서는 수평 잡는 게 너무 어려웠어. 근데 얘를 개발을 하셨는데, 얘는 이제 해상에 떠 있는 부유물들,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굉장히 키워가지고 요거는 니즈가 있었는데 대표님이 이제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이제 중단이 됐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하시고 지금은 이제 대표님이 이제 다른 회사 연구소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이제 떠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 컬렉션하고 이런 건데, 민간에서는 이거를 살 가능성이 높지 않겠죠. 민간에서는 이 제품을 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인정은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투자한 제가 이제 엔젤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마린브릿지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언론에 조금씩 노출이 될 건데,
이 마린즈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해상 여객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트업인데 지금도 페리를 예약을 해서 칭다오를 가려 그러면은 그 칭다오 노선을 갖고 있는 회사에다 전화를 해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행기 예약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으니까 배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페리호를 예약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아직도 엑셀로 쓰고 전화로 받고. 근데 이 마린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 GDS라고 하는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회사고 여기 대표님이 여행 가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15년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해온 펜스타에도 계셨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IT 소프트웨어 기업이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SKT 쓰시는 분들은 T 멤버십 앱에서 크루즈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섬나라잖아요. 사실은. 근데 배를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저도 배 타고 해외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배를 가지고 일본에 갈 수도 있고 배에다가 내 차를 싣고 일본에 갈 수도 있고 물론 핸들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지만 좌우가 바뀌니까 그리고 제 차를 가지고 중국에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유럽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 당연한데 우리는 그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보자. 돈이 될 거다. 여행 유튜버들이 배 타고 해외를 조금씩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있는 회사고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 조합에서 이제 조금 투자했습니다. 조금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개인 투자 조합 조합원 분들 모시고 이 회사 어때요? 이 회사 어때요? 이렇게 이제 오피스아워 하는데 매달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도 이 회사 너무 좋다고 앞으로 잘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별리사니까 이제 기술 사업화 관련돼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건데 이 그 플루톤 HNY라는 이름이었는데 플루톤이라는 아까 수중 드론 회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9개의 특허를 출원을 해서 사실 대부분 등록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들이 경쟁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선행 특허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 등록은 되는데 여기 이제 소멸됐죠. 이제 회사를 그만두다 보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남아있는 특허가 요 두 건인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싸게 중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변리사들이 하는 M&A가 이런 뭐 특허 이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수중 드론을 제가 해보니까 같이 해보니까 문제가 통신 수중에 있으니까 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유선을 긴 걸 쓰거나 아니면 부표를 띄워서 무선을 쓰거나 이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어려운 게 물살 때문에 수평 잡는 거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전력 공급, 그 다음에 영상 전송하는 거 저건 통신의 일종이죠. 그리고 속도 컨트롤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게 그 해양 수산 기술 쪽에 기술 사업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두 번째 실증 주기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증명하기에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한 번 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실험을 했다가 잘 안 되면 고치고 다시 만들고 기구 설계 다시 하고 도색 다시 하고 근데 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그리고 1번 뒤에 나오지만 이 우리나라에 그 해양수산 관련된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고 좋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 이 2번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특허로 다 담아 놓은 거고 검색이 쉽기 때문에 그 부분 이따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보다 공공기술 활용이 특히나 좋은 분야가 해양수산 기술 분야다. 내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내 아이디어 너무 빨라요. 최고예요. 이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있는 좋은 기술을 빨리 가져다가 이전받고 지원 사업도 받고 상용화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해양수산 쪽에서는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사업화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술 사업화는 남이 해놓은 거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내 걸로 만들어서 난 잘 팔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기술 사업화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관련된 연구소들이 6개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자료를 제 홈페이지에 띄워 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표지에 엄.kr인데 제가 성이 엄씨라서 그래서 엄.kr 들어오시면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 말고도 많아요. 예, 민간 연구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기관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 바뀌었는데 지식재산처에서 만든 키프리스라고 하는 무료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검색을 되게 편리하게 해놨어요. 예, 자연어 검색 그냥 이렇게 막 입력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키프리스에서 검색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해외 기술이다 그러면은 구글 페이턴트에서 무료로 검색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 R&D 기관 홈페이지들을 방문해서 또 찾아보고 연락을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이메일 하면은 그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좋은 기술 내가 가지고 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기술입니다. 이건 다음 절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원들마다 달라요. 연구소마다 달라서 이거는 이제 그냥 예시적으로 가져온 건데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내부 검토하고 뭐 연구심의위원회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기술료 얼마 정도 할까? 그런 거를 이제 논의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글씨가 작은데 자료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 이제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선급기술료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경상기술료로 합니다. 그러니까 러닝 개런티로 합니다. 네, 러닝 개런티로. 그래서 나중에 내가 돈 벌면 몇 퍼센트 줄게요. 요 계약으로 많이 합니다. 물론 경쟁이 붙는 기술은 정액기술료로 크게 합니다. 네, 크게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경상기술료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 기업들은 연구소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빨리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빨리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짧게 설명드릴게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거 키프리스에서 검색해 보시면 2,709건이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분야랑 매칭되는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다가 연락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이제 로봇 관련된 거, 해양수산 관련된 로봇이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 모양으로 돼 있는 그 뭐라 그러지? 크랩 로봇이라고 하나? 네. 아무튼 그건데 요게 이제 관련된 특허들이 쫙 있고 요거를 아마 경인 기술인가? 하여튼 그 회사에서 이제 일부 이전 받아가지고 이제 상용화에 이제 함께 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봇에 좀 약간 슬픈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굉장히 그 탄탄하게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도 되고 있어요. 지금도 기술 개발되고 있는데 그때 세월호 때 이제 급하게 투입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때 거의 뭐 그냥 시운전 초입이었는데 너무 급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언론이 봤을 땐 너무 좋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그 물살 스피드도 너무 빠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일단 투입은 됐던 장면이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계속 개발되고 있고 좋은 기술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인데 여기가 수는 많지 않아요. 바이오 쪽 하시는 연구소들은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게 2023년도에 뭐였더라? 마이크로코커스라고 하는 물질을 기업이 이전받아가지고 중견기업까지는 아니고 이제 중소기업 중에 좀 큰 데에서 이전받아서 요 특허를 이전받고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비오라는 회사에서 그 다음에 저기가 제조원이고 판매원은 또 다른 곳인데 하여튼 두 회사가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화장품인데 약간 진정 그 다음에 선크림인데 완전 천연 선크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매출이 굉장히 올라서 원래 200억 원대 매출이었었는데 지금 400억 원대까지 올라가고 저 제조사 유통사인데 화장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매출이 2023년부터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먹는 거. 그래서 이제 킹넙치 관련된 특허들이 있는데 자 이게 이렇게 이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기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넙치를 성분 계량을 하고 막 어종을 계량하고 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이거 민간에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과학원에서 요거를 이제 거의 제가 듣기로는 한 8년에 걸친 R&D 결과물을 요 기업에 이전해서 지금 이제 잘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넙치 관련된 특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장표로 정리를 하는 건데, 해양수산 쪽에서는 자체 기술 개발하는 게 물론 분야마다 다릅니다만, 세부 분야마다 다르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해양기술 쪽에 기술 사업화를 하는 이유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사업계획서에 연관돼 있는 연구소들의 특허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 사업계획서에 추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지원사업 선정되실 때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프리랜서랑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이동해 주시고요. 제가 다양한 시간을 내용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전달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질문 있는 분 하나 정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너무나도 잘해주신 걸까요? 네. 네. 이쪽에 네.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입주한 학생 네. 창업교육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학교 지원 받아서 네. 이번에 수질 정화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원래 잘하던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하드웨어를 사와서 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약간 이거 노화해보자 이 방안으로 지금 네.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강연 들으니까 더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엔젤 투자했는데 상장됐다는 회사가 이제 그 클로봇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남들 다 로봇 하드웨어 할 때 이제 로봇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였어요. 그래서 다른 로봇 회사들이 결국에는 다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를 해달라라는 그게 이제 매출이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남들 다 하드웨어 할 때 소프트웨어 하는 거는 뭐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로봇 회사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그런 쪽으로 계속 가시면 뭐 분명히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좋은 조언 해주셨는데요. 질문하는 눈빛부터가 굉장히 열정이 가득해 보이셨습니다. 추가 질문 없다면 이번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이거 들고 내려가세요. 네, 첫 번째 강연 잘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강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잘 사업화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고요. 두 번째 강연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투자 매력